예, 이번에는 우리가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 신호의 정의를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 신호 정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xt가 xt 플러스 주기 t가 되었을 때, 이 t마다 반복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 신호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기를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주기 신호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기 신호 중에서 대표적인 주기 신호가 뭐냐면은 정연파입니다. 대표적인 주기 신호로서 우리가 정연파를 갖다가 듣는데, 정연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여기다가 뭐 위상까지도, 초기 위상까지도 해가지고 세타 제로에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 세타 제로 값이 0이다 해가지고서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것을 우리가 주기 신호의 대표적인 정연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밑에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코사인이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F는 T0분의 1, T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F는 T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우리가 제로라고 하기도 하고 오메가 제로인데,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 제로고, 역시 또 2파이 T 제로분의 1,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연파 신호의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파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자, 파워 P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워 P는 T0분의 1에 그 다음에 한 주기 T0에 XT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DT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거든요. 절대값을 가지고서 절대값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다시 쓰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T0분의 1에 한주기 T0에서 A 제곱,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오메가 제로 T의 d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제곱이 있어요. 여기가 코사인 제곱. 이것은 우리의 책에 책의 페이지 967쪽에 가서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를 갖다가 표시하는 것이 나와요. 삼각함수의 표가 나오는데, 삼각함수의 표가 A18입니다. 그게 공식에 A18에 가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공식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써보면은, 자, 이게 풀어서 써보면은 T0분의 1에 한 주기 T0를 적분해 가지고
2분의 a 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2배의 오메가 제로 t의 dt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a 제곱에 이거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요. 자, 적분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t0분의 1을 하고 2분의 a 제곱의 dt 플러스 또 적분, 여기 적분 구간은 t0 똑같습니다. 한 주기. 자, 여기서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저기 거시할 것이 여기서 2분의 a 제곱을 앞으로 내놔버리죠. 2분의 a 제곱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내놓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t0분의 a 제곱 이렇게 하고 한 주기 t0의 상수죠. 그냥 1 dt 플러스 한 주기에 코사인 2배의 오메가 제로 t의 d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상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를 우리가 상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는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t가 나오죠. 한 주기 t를 하기 때문에 요것은 요 t0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은 2분의 a0가 나옵니다. 둘째 항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항 코사인 2배 오메가 제로 t예요. 이 코사인을 갖다가 한 주기를 적분하면 플러스 파트하고 적분은 면적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파트가 같기 때문에 0인데 이게 주기가 2배가 되면은 이것이 한 번 까딱이는 것이 아니라 2번 까딱일 거라고요. 그래도 한 주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구간을 적분하면 두 개가 까딱하더라도 플러스하고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최종적인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파워는 2분의 a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쪽에 공간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면은 만일 가정에 220V가 들어왔다. 이것의 파워는 얼마인가? 그랬을 때는 2분의 하고 220V의 제곱을 나누는 값, 바로 요게 전력이 되겠습니다.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정연파이다. 그리고 이것의 파워는 2분의 a제곱이다. 2분의 a제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도되는 과정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로서 에너지 신호하고 파워 신호 요것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의하는데 에너지 신호하고 파워 신호를 정의를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신호들이 에너지 신호 아니면 파워 신호냐?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파워 신호도 아닌 제3의 신호가 있어요. 그게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신호를 이렇게 신호를 크게 구분한다면은 에너지 신호가 있고 파워 신호가 있고 이 두 개 중 어느 것도 아닌 이런 신호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에너지 신호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신호의 절대값의 제곱을 적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이것이 하다 이렇게 된다고 에너지 신호를 구하는 것이 이건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0보다도 크고 또 무한대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무한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고갈한다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우리가 고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고갈한다. 에너지는 고갈한다. 이게 무한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에너지는 고갈한다. 고갈한다. 무한정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에너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이게 에너지 신호예요. 그러면 파워 신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파워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우리 교과서의 2-23식이 약간 좀 틀렸어요. 여러분 수정을 하고. 파워 신호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주기 t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한 주기 t, 이거 한 주기 t라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값 xt를 제곱을 해가지고 dt, 이 파워를 갖다 구했거든요. 이 파워는 주기 t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도 조건이 뭐냐면은, 파워 신호가 되려면 이것도 역시 유한해야 돼요. 무한대보다는 작고 또 0보다는 커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에너지 신호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파워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신호하고 파워 신호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파워는 그렇게 주기다. 그래서 우리 책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노트에 잘 적어줘야 되는데, 이 주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에너지 신호와 파워 신호에 대해서 성질을 갖다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 신호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 에너지 신호의 평균 전력은 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 신호는 이건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것은, 에너지 신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절대값 xt의 제곱의 dt, 이걸 구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에너지 신호는 주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파워를 갖다가, 이것의 파워를 구하려면은 바로 t로 나눠야 되잖아요. 주기 t가 이때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걸 갖다 파워를 구하려면 t로 나눠야 되는데, 이 t 값이 주기가 없으니까 무한대잖아요. 그 때문에 이때 파워 에너지 신호의 파워는 0이 되는 거죠. 파워는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에서 파워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무한대다.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력이라고 하는 거 주기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이것을 제곱을 해서 더하기 때문에 이것의 면적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주기 t로 나누어졌을 때는 무한대가 안 되지만, 이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된다.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전력 신호분의 무한대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전력 신호도 아닌 신호가 존재한다는 거죠. xt는 t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쭉 해가지고서 주기도 없고 전력 신호도 아니고 또 에너지 신호도 아닌 이런 신호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이다. 주기 함수는 그러니까 전력 파워예요.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다. 기본적으로 파워는 주기 신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은 노트에 여러분들이 잘 노트를 해놔야만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노트가 유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와 파워,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결정형 신호와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호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신호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부류로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형 신호라는 것은 뭐냐? 결정형 신호하고 그 다음에 랜덤 신호지 않습니까? 랜덤 신호인데 이 결정형 신호는 말 그대로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결정이 이미 되어 있다 이거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랜덤 신호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가 결정이 안 돼 있느냐?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값이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랜덤 시그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런 거라고 보세요. y는 t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y는 t 제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포물선이지 않습니까? 포물선 이렇게 이게 t예요. 이게 y예요. t의 어떤 값 10이 주어지면은 이건 100이다 하고서 이렇게 y 값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신호를 우리가 결정형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수식으로 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는 우리가 클로스드 폼 공식 포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수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또 다른 예로 것들은 뭐 우리가 아는 것들은 결정형 신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y는 코사인 10t다. 이것들도 우리가 이 코사인 함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t만 결정이 되면은 어떤 시간 t1만 결정이 되면은 이 y 값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신호를 우리가 결정형 신호. 그럼 결정이 안 된 신호는 뭐냐? 랜덤 신호는 뭐냐? 이것은 랜덤 신호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인 어떤 값이 적용한다. 통계적인 값이 적용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A라는 신호를 통신 채널을 통해서 B라는 곳으로 보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여기서 1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0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1이 나온다든지 이것은 이 안에 이 사이의 중간에 통신 채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 채널이 비가 오거나 뭐 예를 들어 천둥이나 태풍이 없다면은 뭐 1로 되겠지만은 이게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에 번개를 맞아 가지고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 통계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신호를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신이론에서 통신이론 내년에 1학기죠. 3학년 1학기에서 6장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랜덤 시그널 이 개념을 이번 신호 해석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갖다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의 유형에서는 첫 번째가 연속 시간 신호, 이산 시간 신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것은 첫 번째 거, 이것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연속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연속 시간 신호다. 이건 어떨까요? 요것은 두 번째 거, 이것도 연속 시간이죠. 연속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그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건 이산이죠. 이산. 이것도 역시 이산입니다. 이산이고, 네, 이것도 역시 이산입니다. 요것도 역시 이산입니다. 이산. 그래서 연속 시간 신호하고 이산 시간 신호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요것은 첫 번째 거, 요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까? 디지털 신호입니까? 이건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까? 디지털 신호입니까? 이것은 이 두 번째 것은 여기에 플러스 파트가 있고 마이너스 파트 두 종류밖에 없죠. 두 종류밖에 없으면 디지털은 0과 1을 나타내는 두 종류라고 했죠. 이것은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요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까? 디지털 신호입니까? 요것은 0과 1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아날로그 값입니다. 아날로그. 그 다음에 요것은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이 플러스 파트하고 마이너스 파트밖에 없죠. 두 가지 종류죠. 요것은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요것은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이건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날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플러스 파트하고 마이너스 파트. 이것은 역시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 신호하고 비주기 신호. 자, 첫 번째 것은 이 첫 번째 것은 주기 신호입니까? 비주기 신호입니까? 물론 이것은 비주기 신호죠. 비주기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겠습니까?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주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기가 없죠. 이건 비주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것을 갖다가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요 주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요 주기, 요것이 한 주기네요. 다시 이걸 갖다가 지워보면은, 주기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 주기, 요렇게 한 주기가 아니네요. 요렇게까지 한 주기, 아니 이렇게까지 한 주기. 여기 위에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지워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이게 한 주기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한 주기가 되고 다시 또 반복하기 때문에 요것은 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역시 비주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 주기 신호는 우리가 전력 신호라고 그랬죠.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입니다. 이건 전력입니다. 주기 신호는 전력입니다. 이것도 전력입니다. 주기 신호도 역시 전력이에요. 주기 신호가 아닌 것들, 아니면서 유한한 것들, 이것이 유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얘기를 갖다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음. 그 다음에 결정형 신호냐, 결정형 신호냐, 랜덤 신호냐, 이것들 전부 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들은 결정형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형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랜덤 신호는 지금 여기에는 랜덤 시그널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신호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의 카테고리 10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